자, 지금까지 이제 외부 요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면은 앞으로는 내부 요소에 관한 것들이에요. 그럼 어떻게 과제를 쓸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거. 문해력이라는 게 있어요. 문해력. 문해력 이게 상당히 어려운 얘기거든요. 진짜. 그 요즘에 글을 읽고 그 글의 그 뜻을 제대로 해석할 수 있는 경우가 얼마나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도 잘 몰라요. 글을 읽으면 책을 읽어도 마찬가지거든요. 책을 이제 평상시에 좀 많이 읽어서 좀 비판적으로 읽는 연습이 많이 돼 있으면은 이제 상관이 없겠지만은 질문을 이해하지 못하면 제대로 된 글을 쓸 수가 없다 그거거든요. 과제 문제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과제 문제가 좀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간혹 법학과 뭐 문제도 그렇고 익숙하지 않은 내용을 다룰 때에는 이 문제 자체가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뭐를 써야 될지 도대체 모르겠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필요한 거죠. 저는 이거를 좀 해결할 수 있는 그 방법이라면 독서라고 생각해요. 독서를 많이 꾸준히 해야 되는 거죠. 이거는 교과서뿐만이 아니고 책 있죠. 시중에 나와 있는 상업용 도서들 여기에는 글쎄요 이게 뭔가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글이 많이 있거든요. 저는 독서를 이제 많이 하는 편인데 자기 개발에 관련된 것도 많이 읽고 그리고 뭐 주로 그런 내용이지 않을까요? 그리고 자기의 어떤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들, 자기가 어떤 이제 성공학 그런 거, 성공학 관련된 거 이렇게 하면은 뭐 성공한다 이렇게 해서 자기는 성공했다 그런 이야기들 하는 사람들의 책을 좀 읽고 그리고 그 어떤 현상에 대해서 좀 비판적으로 얘기하는 그런 책들이 좀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좀 읽으면 이 사람이 이제 어떻게 사회를 보는구나 거기에서 생각을 해보게 되고 나도 거기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내 생각과 다를 때가 있거든요. 내 생각과 좀 다르면 나는 거기에 대해서 그냥 내가 말로 이렇게 표현을 해요. 글을 읽으면서도 그거는 뭐 그렇지 않느냐 막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내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은 글을 읽고 그것을 이해할 수 있다는 능력이 될 겁니다. 필요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근데 과제 문제를 이제 보게 되면 예를 한번 이제 들어보죠. 예를 이제 과제를 한번 보죠. 지난번 거 과제가 있어요. 이렇게 예를 들어 이렇게 나오잖아요. 과제 문제를 보면 지시사항 있잖아요. 이런데 지시사항 A4 용지 3장 분량으로 작성하시오. 한글이나 워드 PDF로만 작성 이렇게 돼 있고 그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거를 따르지 않으면은 감점이 된다 막 그거잖아요. 이게 이제 중요하죠. 교재 외 논문, 도서, 보고서, 신문 자료 등을 사용할 수 있으나 반드시 참고 문헌을 밝히세요. 그리고 학생 간 상호 표절을 포함하여 상업 자료나 타인의 글을 무단 도용하거나 표절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작성하세요. 표절률이 높으면 감점 또는 0점 처리합니다. 그쵸? 실제로 0점을 받는지는 모르겠어요.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가지고. 이 조건을 과목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 조건을 잘 읽어봐야 돼요. 일단은 이 형식을 갖춰놓고 이제 글을 씁니다. 이거 글자 크기 같은 거 딱 만들어 놓고 이제 작성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웬만하면 저는 그래서 논문 이런 거 안 봐. 논문, 도서, 보고서, 신문 자료 이런 거 참고 안 합니다. 지금까지 하면서 거의 참고해 본 적이 없어요. 그냥 기사, 신문 기사 정도는 한 적이 있어요. 그 온라인 기사 있죠? 온라인 기사. 온라인 기사를 좀 그 참고를 해가지고 읽은 다음에 이 기사에서 이런 내용을 이야기한 적이 있다. 그 정도로 좀 사용을 했지. 그 내용을 그대로 옮겨오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거를 하기가 싫었어요. 뭐 굳이 내가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제 교재에 뭐 이걸 읽고 불평등 문제 중 하나를 선택해 묘사하고 설명한 다음 자신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서술을 하는 거니까 그냥 내가 느끼는 바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되는 거지 굳이 남의 것을 뭐 보고 그냥 참고 내가 읽어볼 수는 있어요. 그냥 내가 이런 게 있구나 하고 그냥 읽어볼 수는 있지만 그 글을 그대로 가져올 필요는 없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 신문에서 그 내용을 보고 내 이 과제에다가 그 내용을 좀 언급을 하고 싶어요. 이 신문을 보니까 뭐 이런 일이 있었다. 그때는 그 참고 문헌을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근데 이걸 안 적으려면 굳이 그런 얘기를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냥 내 삶에 그냥 바로 영향이 이러한 일들을 내가 겪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굳이 이제 하지 말라고 하는 거. 굳이 번거로워지는 거 그거를 안 했어요. 안 하니까는 그냥 내 이야기가 돼버리니까는 뭐 이런 표절 같은 거 이런 거에 걸릴 것도 없고 그리고 읽는 사람이 또 불편하지 않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 다른 것도 한번 하나 볼까요? 이제 대학 영어 그냥 여기 있는 문제에 주어진 그 영어 문장을 가지고 영작한다 이러면 뭐 그냥 새롭게 만들어내는 거
니까 그 나오네요. 이게 교재 문장을 그대로 사용한 경우 표절로 간주한다고 되어 있네요. 이런 거를 이제 잘 따라야 되는 거죠. 이거를 이제 꼼꼼하게 잘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여기 또 보면은 다 달라요. 과목마다. 교과서와 강의 내용을 바탕으로 자신의 일상생활에서의 경험을 학습 내용과 연결지어 적용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교과서나 기타 이론서의 내용만 옮기고 자신의 경험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 대폭 감점 처리함.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내 생각, 나의 경험, 내 일을 쓰는 그 내용이 꼭 들어가요. 이 방송대 과제에서는. 그래서 어렵지 않은 거예요. 평상시에 그거를 생각하지 않거나 과제 문제가 나왔을 때부터라도 그것을 또 생각해보지 않으면은 당장 내가 그것을 지금부터 쓸 거야 이렇게 하면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좀 시간을 가지고 계획을 해야 되는 거죠. 계획적으로 글쓰기를 해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이렇게 이제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자, 그러면은 다음은 이제 검색하고 참고 자료 활용인데 저는 이제 교재 외에는 거의 보지를 않아요. 제가 뭐 써놓긴 써놨습니다. 여기 뭐 기사나 뭐 우수 사례나 뭐 논문이나 이런 것들 이제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그런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기사를 봐야 되는 거가 있긴 있어요. 그런 것들이 뭐냐면 이제 과제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최근에 어떤 사례를 참고해가지고 이런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자신의 생각을 써라 이렇게 나와 있다면 이 기사 하나 정도는 봐야지 뭐를 얘기하는지가 파악이 될 거 아니에요. 이때는 봐요. 그러면 내가 이걸 기사를 봤으니까 기사의 내용은 그 과제 내용에 쓰지 않더라도 참고 문헌에다가 이 기사를 봤다는 것은 내가 알려야 할 필요는 있죠. 그때는 참고 문헌으로서 이 기사를 활용했다고 적어주죠. 근데 그 기사 안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사용하지는 않아요. 어차피 내 생각을 쓰는 거니까. 우수 사례는 이제 홈페이지에 이제 올라옵니다. 단기마다 올라올 거예요. 우수 사례 해가지고 글을 어떻게 이제 작성을 했는지 30점 받은 과목 누구의 제출 과제를 올려놓는데 그거 보면은 내가 쓰는 거하고 뭐 크게 다르지는 않아요. 그렇습니다. 이런 것도 글을 어떻게 썼는지 한번 볼 필요 있는데 근데 이제 글을 쓰는 거를 한번 제가 이렇게 보면은 이거를 이제 보거나 내가 지금처럼 알려준다고 해가지고 그대로 따라 하기가 어려워요. 따라 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냥 참고만 하지 내가 변화하려면은 오랜 시간이 좀 걸리는 거죠. 논문을 한 편 읽어보려면 우리 이 과제에서 요구하는 그 바가 굉장히 그 전문적인 거는 아니에요, 사실. 그냥 내 생각으로 아주 가볍게 쓸 수 있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논문을 볼 수는 있는데 가끔 어쩌다가 논문을 보기는 합니다만은 그 정도는 아니에요. 이 과제가 학위 논문을 쓰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논문을 참고하려면 내가 학위 논문 정도는 이제 쓰고 있다. 뭐 그러면은 논문 좀 인용을 하거나 활용해가지고 해도 되겠다. 대부분 근데 이제 교재에서 많이 참고를 해도 돼요. 충분합니다. 교재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